고급 생명과학 수업을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시험 출제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별로 그래요. 별로 그렇게 의지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진행을 하긴 해야겠죠. 만약에 저는 여기 뭐 이수는 하겠지만, 사실 지금 뭐 상담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종합전형을 쓰지도 않을 거고, 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기말고사 이제 끝나고서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 별로 집중하고 싶지 않다라는 친구들은 제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든지 좀 연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이 강의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미이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진행을 코로나 이게 원래 오프라인이 원칙이었던 강의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할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 뭔가 시간 정하는 거나 뭐 바쁘죠. 다들 3학년이라서 바빴고, 그래서 진짜 이번 공동교육과정 고급생명과학 과목은 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강좌를 끝을 내야 되고, 그건 이제 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니네 이거 당연히 해야지 하고서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너무 소화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로 진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말고사 지금 계산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보는데, 앞부분은 좀 내용이 작년에 배웠던 내용, 그래서 일단은 소개를 하면, 유전자의 구조와 관련해서, 첫 부분은 이제 우리 작년에 했던 거예요. 생명과학 원에 있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뒤에 내용 가면 이제 우리가 유전자 발현 요번 시험 범위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설명 한번 듣고, 그 후에 이제 시험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시간에라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세포 주기는 우리가 간기하고 분열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고, 분열기 안에 이제 G1, S, G2, M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G1기에는 세포 분열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 G가 이제 우리 갭이라고 했었죠. 캡이 아니고 갭. 그래서 이제 이 분열기가 아닌데 간기죠. 간기. 미안합니다. 선생님 제정신이 아니네. G1기에는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과 세포 소기관들 이런 수를 늘린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S기에서 복제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그 DNA 복제가 S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이제 G1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이 복제 필요하면 한 게 여기 밑에 나오지만, 간기에 뭐 보통 이제 히스톤 단백질, 그리고 이 G2기에는 주로 방추사 구성 단백질. 그래서 사실은 이 간기 때 하는 이 히스톤 단백질은 대부분 G1기에 많이 합성이 되고, 방추사 구성 단백질은 분열 이 M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G2기에 보통 많이 방추사 구성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생명과학 2에서 이 방추사 구성 단백질이 뭔지도 배웠어요. 이게 이제 결국 중심체와 중심립과 중심체를 구성하는 게
튜블린이었죠. 튜블린 단백질이었어. 적어도 우리 고급 생명과학 듣는 학생들은 일반 생물학은 다 배울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진학을 할 계획이죠. 사실 복원은 고급 생명과학 이거를 굳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 선택하기 전에 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뭐 할 말 없는데 어쨌든 복원은 조금 뭐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이제 생명과학의 이제 기초적인 이제 관련 학과를 가게 되면 일반 생물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 안에 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양이다 생각하고 지금 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 튜블린 단백질이 되어 있고 쓰기에 이제 복잡하겠고 그리고 이제 G2기 때 튜블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 들어간다. 분열기는 전, 중, 후, 말 이렇게 크게 이제 4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세포질 분열 단계는 깔짝이라면 깔짝. 그래서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전기에는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그 염색체가 응축된다. 그 방추사와 동원체 결합한다. 여기 염색 사이에 있었는데 염색체로 된다. 이 염색체 응축이 결국 염색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염색체로 응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생식세포 분열도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고 우리 감수 분열하고 막 비교하는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감수 분열도 비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린트는 다 그 다람쥐 생명과학 카페에 있어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생식세포의 형성,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이 세포 분열은 일단 우리가 제일 우리는 생명과학은 다 비교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고 좀 비교를 합니다. 체세포 분열은 한 번 1회만 딱 분열했죠. 근데 얘는 2회 분열한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유지가 되는데 감소 1분열에서 2n이 n으로 핵상이 감소한다. 2분열에서는 이제 핵상은 유지되는데 유전 물질만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가 4, 2, 2, 1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는 얘가 4라면 얘도 4다. 똑같다. 그래서 딸세포 4개가 형성되겠죠. 2번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염색체 수도 절반으로 감소하고 DNA 양은 G원기의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G원기란 얘기는 우리 G1, S, G2, M 요 순서였죠. 그러면 G원기는 이 S기를 거치기 전 단계다. 전 단계. 그래서 이 M이 이제 우리는 감소 분열 같은 경우에는 M1, M2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였고 이때 만약에 우리가 DNA 상대량이 2라면 복제됐을 때 2배가 되고 그리고 이 G원기 이 G원기를 거치면 한 번 분열하니까 2가 되고 그리고 M2기 때는 1이 된다. 한 번 더 분열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1은 이 G원기의 절반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감소 1분열은 우리가 특징적인 것만 볼게요. 감소 1분열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염색체를 형성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제 유전 물질의 양을 구할 때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때의 DNA 양은 우리가 염색체가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전 물질의 양이 최대 4개가 됐다. 이걸로 이제 추측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하고 DNA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핵상은 2n에서 n으로 변한다. 그래서 똑같죠. 분열기 전, 중, 후, 말. 단지 이 중기 때 이가 염색체 그리고 여기 이제 접합한다 그래요. 이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서로 결합이 되죠. 이렇게 붙는 걸 접합이라고 합니다. 접합할 수 있는 이렇게 자리도 있어요. 이렇게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고 분리된 상동염색체는 각각의 세포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건 다 우리 배웠던 내용이에요. 감수 2분열은 유전물질의 양이 절반이 되고 상동염색체가 이미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N핵상이죠. N핵상이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포인트였다. 그래서 우리 핵상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감수 2분열 과정도 특징은 간기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간기가 없다. 그래서 M기와 S기와 M기 뭐 이렇게만 있는 경우 이제 수정란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감수 1분열, 2분열 비교하는 것도 우리 많이 했었다. 분열열 복제, 요게 이제 결국 간기가 있냐, 간기가 있냐는 얘기였고, 그리고 입가염색체, 요게 결국 이제, 감수 분열의 1분열에서는 전기에 형성하는데, 이미 감수 2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됐죠. 그래서 얘는 상동염색체의 분리였고, 얘는 염색체의 분리였다. 그리고 후기 때는 이렇게 상동염색체 분리되고 염색체가 분리된다. 나머지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이 이 세포질 분열이에요. 생명과학 1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었는데 이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함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동물세포가 이렇게 지금 말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대부분. 그래서 약간 이제 핵막이 생길랑 말랑 이렇게 하고, 안에 이제 염색체도 막 사로 풀어지려고 막 하고, 요때, 여기서 이제 진행될 때, 점점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뚝 끊기겠죠? 뚝 끊길 때, 사실은 이 고리 모양의 실 같은 걸로 올가미 같죠? 올가미 같이 해가지고 양쪽으로 딱 잡아 당겨서 끊어준다. 우리 막 계란 같은 거 이렇게 노른자만 해서 실로 감은 다음에 툭 하면은 끊어지겠죠. 반으로 나눠지겠죠. 터진다고 표현하겠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를 수축환이라고 해요. 수축환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 미세섬유 구성은 액틴이었어요. 액틴 필라멘트 이 수축환이 요게 이제 동물세포에서 세포질 함입, 세포질 분열을 도와주는 물질이었습니다.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라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라는 게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장 큰 특징이었죠. 삼투할 때도 세포벽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요하다. 방금 동물세포가 했던 것처럼 미세섬유로 해가지고 수축환으로 중간을 딱 끊어주면 참 좋았겠지만 끊을 수가 없다. 왜? 세포벽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쪽에서 나눕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핵이 있고 중간에 여기에 이제 골지체 알죠? 골지체 기억나죠? 골지체가 소낭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골지체가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튜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조각 나면 그게 이제 소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골지체 소낭이라고 하면 참 좋은데 좀 말이 이상하니까 골지소낭이라고 합니다. 골지소낭. 이 골지소낭들이 여기에 이렇게 일렬로 배열돼요. 일렬로 배열되고 새로 이제 이 세포벽을 형성하는 세포벽을 형성하는 물질이 뭐죠? 셀룰로스였죠. 그런 물질들이 여기에 이제 집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셀룰로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물질들도 같이 이제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적이 되면 얘네들이 결국 하나의 세포판이 된다. 세포판. 그다음 완전히 이제 완성되면 세포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경막 형성체가 형성된다. 경막 형성체. 요게 이제 골지 손상이에요. 요게 세포 판으로 변하고 요게 결국 세포 벽으로 변한다.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동물세포는 이런 단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수축환이 형성돼서 그 수축환을 구성하는 물질이 액틴이다. 그리고 미세섬유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세포 주기에 이제 조절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대학교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학교 과정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포가 분열해요.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그럼 이 세포가 분열할 때 우리가 G1, S, G2, M 이 순서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잘못하면요?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포가 세포 스스로 질문을 했겠죠. 내가 S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뭐 세포가 충분히 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S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복제에 필요한 물질들, 우리 복제에 필요한 물질들 많죠. 뭐 다양한 효소들, 그리고 뭐 유지콜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걔네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반대로 M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방금 봤듯이 M기 진행하기 전에 방추사 구성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합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튜블린 단백질,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충분히 합성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요런 의문점이 들 수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배우면서도. 근데 그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G1기가 제대로 안 끝났다면 S기를 진행하면 복제가 제대로 안 되겠죠? S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세포는 분열을 결국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불균형이 돼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생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두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세포를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쓸모없는 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 주기를 조절합니다. 조절하는 단계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S기 진행하기 전에 S기를 진행해도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G1기에 있고요. 그리고 G2기에 M기 들어가기 전에 M기를 진행해도 되나? 이런 조절점이 있고, 그리고 M기 끝날 때도 이제 다 끝났는데 세포질 분열을 해도 되나?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포 주기의 이제 조절에 확인 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포 주기가 진행될 것이냐, 진행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확인 지점은 G1, G2, 그리고 M이다. 그래서 G1기 때는 주로 환경 조건이 분열하기에 적당한가를 확인한다. 분열을 해도 될까? 분열을 해도 될까? 분열의 필요성이 있나? 분열하기 위한 신호가 있나? 우리가 이제 보통 분열을 하기 위한 신호로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우리 성장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요소가 필요합니다. G2기에는 모든 DNA가 복제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DNA 소산이란 얘기는 소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실 또는 손실. 손실이 더 쉽겠다, 우리한테는 단어가. 손실이 있는가? 그리고 복제하기에 적당한 환경 조건인가? 뭐 이런 걸 확인하고,
그리고 M기에서는 분리가 잘 돼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모든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방추사와 결합이 되어 있는가? 방추사의 결합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EN 사람 같은 경우에 EN은 46이죠? 그러면 23쌍이 있을 거예요. 근데 22쌍만 방추사와 결합되어 있다면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염색체 비분리가 그렇게까지 흔한 증상이 아니었죠. 만약 흔한 증상이라면 우리 학교에도 한 반에 한 명씩 정도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나 다운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인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진짜 이제 유전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정말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M기에서도 조절을 한다. 그래서 이런 조절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조절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내용이 이제 3번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세포주기 조절 물질 해서 조절은 세포의 신호에 어떤 신호가 있겠죠. 다 복제 다 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신호가 있을 텐데 그 신호에 반응해서 단백질 키나제 농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조절된 일정한 기간에 특정 단백질이 인산화되는데 이러한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단백질 이 키나제 단백질을 인산화시킨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 영어로 키나제 세포의 대사와 맞물려 세포의 분열을 조절한다. 이 키나제의 구조는 이형 이합체 두 개인데 다른 종류 두 개가 합체된 거예요. 이 이형 이합체로 조절소나이체는 사이클린과 그리고 CDK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클린과 CDK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CDK가 뒤에 K가 있죠. 여기 이제 키나제 이게 인산화 효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클린 의존성 단백질 키나제 그래서 CDK 이렇게 약자로 부릅니다. CDK는 사이클린이 없을 때는 불활성 상태로 있다가 이 사이클린이 결합해서 농도가 높아지면 결국 활성을 띠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CDK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린만 달라진다. 이 달라지는 건 합성되고 분해되고 요게 결국 농도죠. 농도. 사이클린의 농도로 결국 세포 주기를 조절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세포 주기마다 우리가 G1, S, G2, M 요 주기마다 우리가 결국 이 G1에서 S 넘어갈 때 조절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G1기에 들어갈 때도 복제를 시작해도 되나? 이런 조절점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G1기 들어갈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S기에서 이제, S기가 끝날 때 복제가 잘 됐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M기에서 방추사가 다 잘 결합을 했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마다 조절하는 물질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류를 사실은 딱 그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그냥 쓰세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표를 무조건 외워야겠다. 표를 외워야겠다.
이거 외우는 게 뭐 크게 뭐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 사실 이 내용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의미는 이미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복제할 때 각 단계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진행되는 단계마다 조절점이 필요하다. 조절을 꼭 해야 된다. 왜? 만약에 조절이 없으면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게 만들어지고, 그럼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 조절점은 필요하다. 그 복제 조절점은 세포 주기마다 다음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확인점의 개념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지원에서 이제 S기, 그리고 S기가 잘 됐는지, 그리고 M기, 이렇게 4단계가 있다. 4가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절은 CDK에 의해서 일어난다. CDK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CDK가 결국 활성화되려면 사이클린의 농도가 높아야 된다. 요거예요. 그러면 사이클린의 농도는 어떻게 조절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학교 3학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거까지는 그래요,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배우면 항상 어렵다. 근데 이제 결국에 알아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생명과학도 결국은 알아야 될 전체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알면 좋은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생명과학을 이제 계속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생물, 새로운 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두렵고, 그러면 사실 생명과학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물리화학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 생명과학 하려면 그러면 안 돼요. 좀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된다. 이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G1 CDK, G1인데 이제 S기 들어가는 CDK, 그리고 S기 잘 됐나 CDK, 그리고 M기 잘 됐나 CDK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류가 사이클린이 있고 CDK가 있다. CDK는 숫자고 종류를 사이클린은 영어로 합니다. 이거 외우기 되게 편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고 D, E, A, B야. 그리고 이건 4, 6, 2, 2, 1. 이거 어떻게 외워요? 지금 이런 생각 할 텐데. 그냥 D, E, A, B. A, B, C, D잖아, 우리. A, B, C, D, E, 이거죠? 그러면 D, E, A, B. C는 없고.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것도 그냥 4, 6, 2, 2, 1 숫자로 외우면 되잖아. 숫자로. 이렇게. 4, 6, 2, 2, 1. 그래서 만약에 G1 CDK를 쓴다면 사이클린 D, CDK 4, 6 복합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표현을. 4 또는 6인데 뭐 둘 다 이렇게 합쳐서 쓰기도 합니다. 됐죠?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답답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건 안 할게요. 이거는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고, 무슨 내용이냐면 이 결국 이제 활성화되고 불활성화되는데 사이클린 농도가 높아서 결합하면은 활성화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활성화되는 게 결국 인산화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CDK라는 것은 그 인산화 효소라고 했잖아요. K가 키나제고, 키나제는 영어죠, 영어. 그래서 한국말로 인산화 효소예요. 그래서 그 인산화 효소가 결국 인산화돼서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되는 자리가 있어요. 또는 이제 불활성화되는 자리가 있고. 이렇게만 들어도 어렵죠?
이게 외워야 되면 어렵다고 느껴요, 다들. 근데 그게 아닌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1시간 끊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강의를 30분씩 할 거야. 30분씩 해서 딱 끝나고 20분은 자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시 한 차시씩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8, 45 그리고 44 그리고 시험 보고 확인하고 6 빼면은 38 38시간을 해야 되거든. 열심히 해볼게요. 38시간 아마 다 못할 거다. 다 못할 건데 내용 다 나가면 끝낼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